일부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라면 왜 법을 외워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법 공부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이 두 시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왜 중요한지 알아봅시다. 산업안전기사, 줄여서 기사시험은 크게 필기와 실기로 나뉩니다. 필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을 직접 묻는 문제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는 무엇인가? 라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같은 문제들이지요. 실기에서는 단순히 조항 번호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직접 서술해야 합니다. 즉,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격이 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은 더 나아갑니다. 지도사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안전 관련 지도와 조언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분들에게 법 지식은 단순한 시험 과목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를 근거 있게 설명해야 하는 실무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도사 시험에서는 법 조항 하나하나를 깊이 이해하고 현장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정리하자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두 시험에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기사 시험 기준으로는 전체 출제 문제의 20% 이상이 법령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법 조항을 제대로 알면 다른 과목인 안전관리론이나 재해 예방 이론도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전체가 바로 이 법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은 얼마나 큰 법일까요? 다음 부에서 법령 체계 전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부 산업안전법령 위계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치. 법에는 위계, 즉 계층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고 그 아래로 하위법이 있는 구조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피라미드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가장 꼭대기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모든 법의 근본이자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가진 법입니다. 그 아래 두 번째 층이 법률입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으로 강제력이 있고 모든 국민과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층에 우리가 오늘 배울 산업안전보건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같은 층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중대재해처벌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기출문제 정리표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가운데 147개 조항이 시험에 자주 출제된 빈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총 175개 조항 중에서 147개가 빈출이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의 조항이 시험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층은 대통령령, 즉 시행령입니다.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법률이 어떤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 시행령에서 상시 근로자 몇 명 이상인 사업장부터라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층은 부령, 즉 시행규칙과 안전보건기준 규칙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만드는 규칙으로 더 세부적이고 실행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몇 미터 높이에서는 안전난간이 필요하다는 식의 구체적인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아래층은 고시와 지침입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 역할을 합니다. 이 위계도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조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그건 시행규칙에서 더 자세히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시행령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고요.
시험에서 이런 문구가 나왔을 때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제 되시겠지요? 정리하자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분야의 가장 중심적인 법률입니다. 헌법 아래,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위에 있는 핵심 법률입니다. 이 법 하나가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빈출 기출 문제를 조항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3부 기출문제 조항별 해설 및 풀이.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빈출 기출문제 정리표입니다. 제1조 목적. 모든 법의 첫 번째 조항은 목적입니다. 이 법은 왜 만들었는가를 밝히는 조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에서 핵심 키워드 3가지를 잡으시면 됩니다. 첫째, 산업재해 예방. 둘째,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셋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 유지 증진.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보기 중에서 다음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한다.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이라고 되어 있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나 배달 종사자처럼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시험에서 근로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다른 개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제2조 정의.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의하는 조항입니다. 정의 조항은 모든 법의 기초입니다. 용어를 잘못 이해하면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산업재해의 정의입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원 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질병 중 하나이어야 하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발생해야 합니다. 둘째, 중대재해의 정의입니다.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입니다. 중대재해의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령, 즉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 동시 발생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셋째, 근로자 대표의 정의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이 정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나 작업환경 측정 참석 등과 연결되므로 꼭 기억하세요. 넷째, 도급의 정의입니다.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명칭에 관계없이입니다.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쓰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구조라면 모두 도급에 해당합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의 정의를 쓰시오. 답.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원 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정의로 옳은 것은? 답.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입니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는 이 법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말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단, 유해 위험의 정도나 사업의 종류,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서 일부 사업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는 이라고 나오면 모든 사업이 핵심 답입니다. 제4조, 제5조, 제6조. 책무와 의무. 제4조는 정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 기술 연구 개발, 홍보 교육 등을 해야 합니다. 제5조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키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며 근로자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6조는 근로자의 의무입니다. 근로자도 안전 기준을 지키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안전은 사업주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제15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제15조는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기사 실기에서 자주 나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공장장이나 사업소장 같은 분이 맞습니다. 이분의 업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총괄 관리해야 하는 업무 기출에 자주 나오니 꼭 외우세요. 하나,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둘,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 셋,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넷,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다섯,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여섯,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일곱,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여덟,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합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총괄 관리해야 하는 업무 5가지를 쓰시오. 답.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이렇게 5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제16조.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생산 현장에서 직원들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의 반장, 조장, 팀장처럼 현장 직원들과 직접 일하는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이 관리감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가 있으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 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봅니다. 제17조, 제18조, 제19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이 세 조항은 함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담당합니다.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담당합니다. 두 분 모두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안전감독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 중에서 위촉받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주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줄여서 산보위라고도 합니다.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핵심은 노사동수 구성입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 의결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 중 1호부터 5호, 7호에 해당하는 사항들, 즉 예방계획부터 통계기록까지.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도입할 때의 안전 및 보건 조치.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기준과 심의 의결 사항을 쓰시오. 답. 구성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합니다. 심의 의결 사항은 산업재해 예방계획,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기계기구 설비 도입 시 안전조치입니다. 제25조, 제26조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4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직무. 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셋,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 넷,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작성 또는 변경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산보위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이 조항도 기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를 외우세요. 첫째, 정기교육.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 둘째, 채용시 교육. 근로자를 채용할 때. 셋째,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 내용이 바뀔 때. 넷째,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런 작업으로 변경할 때 추가로 실시.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쓰시오. 답.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유해 위험 작업, 이렇게 4가지입니다. 제36조 위험성 평가의 실시. 위험성 평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험성 평가입니다. 2026년 6월부터는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할 때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 대표도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위험성 평가 실시 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답.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크기 결정 및 허용 수준 판단, 개선 대책 수립 및 이행, 근로자 참여, 결과 기록 보존입니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안전보건표지 및 안전보건조치. 제37조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지시나 안내 등을 그림, 기호, 글자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그 근로자의 모국어로도 표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제38조는 안전조치입니다. 사업주가 예방해야 하는 위험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둘째,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셋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그리고 추락, 붕괴, 낙하, 천재지변 위험도 포함됩니다. 제39조는 보건조치입니다.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분진, 가스, 증기, 산소결핍,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애, 소음, 진동, 고열, 한랭, 이상기압,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애, 단순 반복 작업이나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그리고 2025년부터 폭염한파의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애도 추가되었습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보건조치 대상이 되는 건강장애의 종류를 5가지 쓰시오. 답. 원재료 가스 분진 산소 결핍 등에 의한 건강장애, 방사선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찌꺼기에 의한 건강장애, 컴퓨터 단말기, 조작 등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이 5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폭염한파 관련 건강장애를 추가로 쓰시면 더욱 좋습니다. 제42조, 제44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와 공정 안전 보고서. 제42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입니다. 사업주는 특정 사업이나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건설 공사를 시작할 때 사전에 유해 위험 방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공사 전에 안전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토받겠습니다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입니다. PSM이라고도 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사업장에서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중요한 점은 공정안전보고서가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51조, 제52조 작업중지. 제51조는 사업주의 작업중지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합니다. 제52조는 근로자의 작업중지입니다. 근로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대피한 후에는 지체 없이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이런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답.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54조, 제55조, 제56조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2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킵니다. 둘째,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 또는 동일한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지를 해제하려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56조 중대재해 원인 조사입니다. 2026년부터 강화된 조항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외에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원인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58조, 제66조 도급 관련 조항. 도급 관련 조항은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입니다. 사업주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줄 수 없는 작업 3가지를 반드시 외우세요. 첫째, 도금 작업. 둘째, 수은, 납, 카드뮴을 재련주입 가공가열하는 작업. 셋째, 허가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유해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는 작업 3가지를 쓰시오. 답. 도금 작업, 수은 납 카드뮴 재련주입 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 제조 사용 작업. 이 3가지를 정확하게 쓰셔야 합니다. 제62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입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할 때 자신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입니다.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근로자, 개인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됩니다. 이 부분이 자주 틀리는 포인트입니다. 시설 설치 등 환경적 조치는 도급인 책임, 개별 행동 지시는 제외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입니다. 도급인이 이행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외우세요. 첫째,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둘째, 작업장 순회 점검. 셋째,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넷째, 발파 작업이나 화재 폭발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 훈련. 다섯째, 위생시설 등 필요한 장소의 제공. 제67조에서 제76조 건설업 관련 조항.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입니다. 건설공사는 계획 설계 시공 3단계로 나뉩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확인합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 금지입니다. 건설공사발주자나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공법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한 공기 단축은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입니다.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도급금액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산재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77조, 제78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흔히 특고라고 부르는 분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이 특고에 해당합니다. 이분들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배달 종사자의 경우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배달하는 분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배달 중개 플랫폼 사업자도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80조에서 제100조 유해 위험기계 관련 조항. 이 파트에서 핵심적인 조항들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제80조 방호조치입니다.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돌기 부분이 있거나 동력 전달 부분이 있거나 회전기계에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방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방호조치 없이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의 차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인증, 제84조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 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중 고위험 제품에 적용됩니다. 제조나 수입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 제89조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유해 위험 기계 중 일부에 적용됩니다.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합니다. 안전검사, 제93조는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유해 위험 기계의 안전 성능을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것입니다. 제110조에서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MSDS는 화학물질의 위험성 정보를 담은 자료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외우세요. 하나, 제품명. 둘,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셋,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넷,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다섯, 물리화학적 특성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3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MSDS를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고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하며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119조에서 제124조 성면 관련 조항. 성면은 발암물질입니다.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는 반드시 성면조사를 해야 합니다. 성면조사는 2가지입니다. 일반 성면조사는 건축물 소유주 등이 직접 실시합니다. 기관 성면조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전문 성면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합니다. 제125조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 측정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유해인자가 있는 작업장에서 자격을 가진 자가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게 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 측정 시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합니다. 측정 결과는 기록 보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며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29조, 제130조 건강진단. 건강진단은 2종류입니다. 일반 건강진단은 모든 상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일반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답. 일반 건강진단은 상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제139조 유해 위험 작업의 근로시간 제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특히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1일 6시간, 일주 34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142조에서 제154조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이 파트는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제142조 지도사의 직무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의 주요 직무는 공정상의 안전평가지도, 유해위험 방지대책평가지도입니다. 산업보건지도사의 주요 직무는 작업환경평가 및 개선지도, 건강진단 사후관리지도, 직업성 질병 진단 및 예방지도입니다. 제145조 지도사의 등록과 갱신입니다. 지도사 자격이 있어도 직무를 수행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제148조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지도사는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154조 등록의 취소입니다.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업무정지 중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제155조에서 제157조 감독 관련 조항. 제155조 근로감독관의 권한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출입해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질문하고 서류를 검사하며 안전보건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 등을 검사하고 제품이나 원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도 있습니다. 제15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입니다.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사도 3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164조 서류의 보존. 보존 기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년 보존 대상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서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관련 서류, 작업환경 측정 서류, 건강진단 서류입니다. 2년 보존 대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입니다. 5년 보존 대상은 지도사의 업무 관련 서류입니다. 30년 보존 대상은 성면해체 제거 작업 관련 서류입니다. 30년인 이유는 성면 관련 질병이 노출 후 수십 년이 지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67조에서 제175조 벌칙과 과태료. 벌칙 조항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제167조 가장 무거운 벌칙입니다.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위반해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제173조 양벌 규정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단, 법인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벌칙은? 답.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 확정 후 5년 이내에 재범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문제. 산업재해 발생 시 서류 보존 기간을 구분하여 쓰시오. 답.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서류, 작업환경 측정 서류, 건강진단 서류 등은 3년, 회의록은 2년, 지도사 업무 서류는 5년, 성면해체 제거 서류는 30년입니다. 마무리 정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산업안전보건법 전체 흐름을 조항별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양이 많아 보이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에게는 권리와 함께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감독하고 지원합니다. 이 큰 그림을 이해하고 각 조항을 연결해서 보시면 단순 암기보다 훨씬 오래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항 번호를 외우는 것보다 그 조항의 내용과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이 조항이 만들어졌을까? 를 생각하며 공부하시면 실기주관식 문제에서도 자신있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